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한 자동화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미드저니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일일이 어떤 구조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보단 하나의 기획된 프롬프트를 우리가 작성해 놓고 거기에 주제에만 입력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그러한 자동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챗GPT를 활용하고 자동화 프롬프트를 위한 요건을 요청을 했을 때 챗GPT가 자동화 프롬프트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얻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이전에 그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사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저희가 프롬프트를 기획해서 챗GPT나 그와 관련된 언어 모델에게 요청했을 때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그와 관련한 프롬프트를 도출해내서 그 프롬프트를 하나의 공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입력했을 때 또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자동화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화 프롬프트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롬프트 작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화 프롬프트 사이트는 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저니 버전 6에 맞는 자동화 프롬프트 사이트는 버전 6가 최근에 완성된 업데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적합한 프롬프트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신의 런칭된 자동화 프롬프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에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미드저니 오토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결과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 해당 검색어에 관련된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이트 중에서 저희가 미드저니 버전 6에 맞는 최적합화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도구에서 모든 날짜, 기간을 설정하셔서요.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작과 종료일을 정하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24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오픈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관련된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동화 프롬프트 사이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 플로우 GPT라는 사이트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드저니 버전 6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챗을 클릭하십시오. 플로우 GPT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여기 example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이런 항목들을 단어로 정리해서 입력했을 때 아래에 프롬프트가 작성이 된다는 거죠.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창은 아래에 있습니다. 메시지 미드저니 V6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영문을 작성해서 요청하면 챗GPT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와 같이 작성 기준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제공해 줍니다.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diff를 사용해서 한글을 영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이러한 단어들로 나열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프롬프트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다시 diff의 번역을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종행비와 버전에 대한 파라미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요건사항은 갖추었지만 앞부분의 컨셉이라든가 서술형으로 너무 길게 작성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더 제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경 설정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오토 프롬프트를 작성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좀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보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해당하는 프롬프트 결과물은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샘플에서 이렇게 단어로 입력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미드저니가 자신의 창작력에 의존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은 조금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대신 제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서술형이 가미된 내용을 갖고 입력을 요청했을 때는 이 기본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미드저니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결과물을 제공받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서술형과 이런 키워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물이 그러한 특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토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챗GPT를 활용해서 또 그와 유사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자동화 프롬프트를 제작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 방법은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해서 나만의 만능 프롬프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롬프트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롬프트 작성 구성 방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항목을 5가지로 일단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컨셉, 장르, 두 번째는 주제, 세 번째는 묘사, 네 번째는 분위기, 구도, 그리고 카메라 샷, 장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항목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이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요청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아래 요청에 대한 미드저니를 위한 자동화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줘. 이하의 내용을 미드저니가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청 내용, 이것은 주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화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때 주제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뉴욕 거리에 서 있는 람보르기니 자동차, 이렇게 주제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조건에 맞춰 프롬프트 양식을 만들어줘. 자, 이제부터 그 항목에 대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구성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식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작성을 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또한 미드저니에게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자, 1번은 프롬프트의 컨셉, 주제가 되겠죠. 프롬프트의 컨셉이요. 프롬프트의 컨셉으로 인물, 풍경, 제품, 아트웍, 캐릭터, 인테리어, 건축, 음식.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맞게 이 항목들을 임의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중 요청 내용에 적합한 단어 플러스 포토그래피로 작성을 해줘. 이 단어들 중에 내가 어떠한 주제를 넣었을 때 이 항목에서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포토그래피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청 내용에 뉴욕 거리에 서 있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미드저니가 인식을 해서
여러 개의 항목들 중 주제 중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적합한 주제를 얘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아마도 제품이 되겠죠. 제품 플러스 포토그래피라는 것을 1번 항목에 나열을 해줄 겁니다. 키워드로.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주제로 요청 내용에 적합한 주제를 작성. 그러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를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청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조금 더 변화 있게 미드저니가 여기에 2번 주제 항목에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프롬프트 묘사. 컨셉, 주제, 그 다음 묘사겠죠. 3번은 묘사로 1의 요청 내용에 대한 제품, 포토그래피에 대한 섬세한 묘사, 피사체 배경으로 기술화의 작성. 그러니까 피사체와 배경을 기술해 달라는 거죠. 섬세하게. 아마도 여기에 조금 더 1번과 2번의 요청 내용이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번은 컨셉이고 2번이 주제니까 컨셉과 주제를 병합해서 거기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기술화에 작성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묘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은 1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 포토그래피에 대한 적절한 카메라샷, 구도, 분위기 표현에 대한 단어 기술, 인물과 풍경의 경우 전문 포토그래퍼가 사용하는 카메라 제품명, 카메라 렌즈 제품명, 셔터 속도, 조리개 값을 표현해 달라. 그러니까 4번의 항목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단어로, 키워드로,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로 기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미드저니 매개 원수, 파라미터를 이와 같은 나열 방식으로 종횡비, 스타일, 그 다음에 카오스, 혼돈, 퀄리티, 스타일, 순서로 기술. 이때 각 매개 변수 뒤에는 이 사이트에 기재된 범위의 수치를 기재. 이 사이트는 뭐냐 하면 미드저니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안내를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각 명령어에 대한 범위와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기재된 범위의 수치의 한계 안에서 임의로 기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챗GPT가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청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에 맞게 컨셉이 바뀌고 주제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피사체와 배경이 묘사가 바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카메라나 제품, 셔터 속도 이런 것들을 챗GPT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용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겠죠. 지금과 같이 만들어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약간 기본에 의한 자동화 프롬프트 활용법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챗GPT가 조금 더 이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 기초를 바탕으로 자동화 프롬프트를 자신에 맞게 기획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한 자동화 프롬프트를 챗GPT에 적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했는데 저희가 작성한 이 프롬프트 요청 내용이 있는 이상 제너레이터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직접 저희가 해당하는 이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미드저니에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영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제 요청사항이 상위에 기재가 됐고 이제 아래 답변이 기재가 됩니다. 자, 지금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고 있죠.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단의 프롬프트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프로덕트 포토그래피. 자, 컨셉에 대한 주제가 확보가 되었고요. 말씀드렸듯이 람보르기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제품이라는 영역으로 이 포토그래피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람보르기니 카 온 뉴욕 스트리트. 이거는 제가 기존에 정리한 주제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묘사. 묘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화한 뉴욕 거리에 주차된 세련된 람보르기니, 배경의 고층 빌딩, 자동차의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되는 도시 조명, 지나가는 보행자, 광각 촬영, 역동적인 구도, 활기찬 도시 분위기. 네, 비교적 묘사가 잘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묘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배경의 고층 빌딩이 환경에 대한 묘사, 자동차의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되는 도시 조명, 이 또한 피사체와 환경에 대한 묘사겠고요. 지나가는 보행자, 환경에 대한 묘사, 광각 촬영, 장면에 대한 묘사죠. 그리고 역동적인 구도가 나왔고요.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캐논 EOS OD 마크 4 카메라고, 렌즈는 EF24에서 70mm, 그 다음에 조리개죠. 2.8, 그리고 여기 렌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셔터 속도 나오고요. 장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인물과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프롬프트였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촬영 방법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9의 조행비,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혼돈, 퀄리티, 스타일로 비교적 아주 제가 의도한 바대로 충실하게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챗GPT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한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클라우드 3.5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퀄리티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요.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유사한 지금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덕트 포토그래피 제대로 나왔고요. 램보르기니 카이 뉴욕 시티 스트리트 똑같이 번역이 되었고요. 자, 아마도 묘사가 조금 다를 겁니다. 자, 묘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네,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번화한 뉴욕 거리에 주차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람보르기니 슈퍼카, 배경에 우뚝 선 높은 고층 빌딩, 노란 택시와 지나가는 보행자.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각 촬영, 드라마틱한 구도, 도시적인 분위기.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캐논 EOS R5 20에서 70mm, 셔터 속도는 조금 다르겠고요. 렌즈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것 같고, 조리개 또한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같고 다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충실하게 제가 요청한 그런 자동화 프롬프트 요청 내용에 충실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봤을 때 역시 충실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동화 프롬프트 내용들을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기획해서 주제를 바꿨을 때 또 다른 결과의 프롬프트가 나올 수 있는 양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간단히 한번 바꿔볼까요? 비 오는 거리에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 20세 여성.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바뀌면. 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1번을 보시면 아까 프로덕트 포토그래피에서 여기에 사람이 요청 내용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트레이 포토그래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20세 여자, 레인이 비 오는 거리에. 자, 주제와 똑같은 내용이 해석이 됐고요.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묘사에 대한 부분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젖은 길거리에 비옷을 입고 젖은 긴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웅덩이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 안개가 자욱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공중에 빗방울이 보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묘사를 했죠. 그 다음에 미디엄 샷, 그
그러니까 상반신 정도의 범위를 인물의 범위를 보여주겠고요. 3분의 1 구도, 분위기 있는 분위기, moody atmosphere, 그렇게 해석이 조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영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니 카메라의 렌즈, 그 다음에 125분의 1초, 2.8, 조리개 2.8로 정의가 돼 있죠. 잘 된 거죠? 네.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내용을 요청했을 때와 사람에 대한 이미지 내용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지금 자동화 프롬프트가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하셔서 내가 의도한 어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프롬프트 양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의도하는 주제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기획하셔서 더 디테일한 결과의 프롬프트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자동화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